선거를 둘러싼 모든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1 지방선거 특집 선거 팩트 체크.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요즘 선거운동으로 거리마다 분위기가 후끈한데요. 네. 네, 오늘 선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화끈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이 투표소까지 안내해 주실 분이십니다. 선거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조원영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조원용입니다. 네,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선거 분위기, 투표 분위기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확실하게 저희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격적인 팩트 체크에 앞서서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는지 우리 이희건 아나운서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구청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 선거까지 총 7개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당선인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유지됩니다. 교수님, 그럼 만 18세부터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고등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이었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권을 언제부터 갖는지 연령이 있었는데요. 이게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어지면서 말씀대로 고등학생 중에서도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선거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보면 대선일이 3월 9일이었죠. 그러니까 3월 10일 출생자부터 갖게 됐었고요. 2004년. 그다음에 이번 지선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에 실시가 되니까요. 6월 2일생부터 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고등학생은 투표를 할 수 있고 있다. 예. 6월 3일에 태어나면 투표를 못하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원 정수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었나요? 줄었나요? 시도의회 정수, 그다음에 광역이라고 얘기하는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회 정수 둘 다 늘어났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가 690명에서 729명으로 늘어났고요.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2,927명에서 2,978명으로 각각 39분과 51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드리자면 서울시 의원이죠. 이분들이 100분에서 101분으로 기초의회 의원, 구의원은 423명에서 424명으로 한 명 증원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사람당 이제 7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전이라서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투표 용지를 나눠서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만약에 나눠서 받은 걸로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본선거일에 아마 투표를 하셨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됩니다. 네. 사전투표 때는 7장이 한꺼번에 교부가 되거든요. 아하. 본선거 날은 첫 번째 3장을 받으실 때는 장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아니면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 구의회 의장 이런 분들 장자 들어가는 분들을 3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 이제 지역구 의원님, 비례대표 의원님 이렇게 해서 4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사전 투표 때는 한꺼번에 받고 본 네. 투표 때는 3장, 4장 나눠서 받고. 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투표 용지가 7장이나 되죠. 네.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투표 용지도 많고 또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7명의 후보자와 정당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뽑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후보자들의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중요하죠. 요즘은 선거 벽보나 아니면 다른 거를 통해서 보다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SNS 저희도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후보자들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후보자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후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도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토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자 토론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후보자 정보를 쉽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주소지 관할 투표소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투표가 아주 편리한 제도죠. 사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전에는 자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에서 가셔서 그날 선거일 맞아요. 당일에만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정 선거일 4일 전, 5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지선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 28일에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걸 검색하시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포털에서 전국 사전투표소 이렇게 치시면 자기가 지금 있는 데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편리한 제도를 좀 운영하는 그 이유가 저희 기관 자랑 같긴 하지만 저희는 전산으로 통합 선거인 명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지역이 아니라 B라는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와서 하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산으로 다 관리를 해서 아, 이 사람은 투표를 했다 아니다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선거인 명부라는 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소는 이제 본인이 검색을 하셔서 어디서든지 주소지가 네, 아무 데서나 아니어도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네. 본 투표는 이제 주민등록지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요거 정도는 이제 많은 또 국민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전 투표가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악역을 한번 맡아볼게요.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건 아나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첫 번째 의혹입니다. 바로 사전 투표 용지에 찍힌 이 QR코드의 정체인데요. 이 QR코드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암호화된 코드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바코드의 정체, 저도 한번 궁금해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뭔가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네. 일단. 예. 네,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QR코드라 그러면은 엄청난 정보가 거기 들어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받으면 내가 누굴 찍었는지까지 아마 검색이 가능할 거다 이러시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찍힌 QR코드는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그리고 일련 번호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따라서 바코드를 통해서 선거인을 특정하거나 개별 투표지를 역추적도 할 수가 없다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아주 무색하게, 예,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해 주셨네요. 두 번째 의혹, 이건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솔직하게. 됩니다. 예.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거나 혹은 이제 배송하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거 바꿔치기가 가능한 게 아닐까? 아니면은 투표지가 또 뭐 추가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봤거든요. 저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 사회과학자로서 단언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이번 건은 확실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제 선거장에 그러니까 투표장이나 아니면 개표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두 분 다? 개표장은 그냥 화면으로만 봤죠. 그러시죠? 예, 예. 예, 저는 이제 기관에 있으면서 투표장도 가보고 개표장도 가봤는데요. 거기 보면 참관인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참관인이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정당별로 참관인을 딱 정해주시거든요.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 눈으로.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투표함이 이송되는 절차를 보면 사복 경찰, 그다음에 정복 경찰들이 다 지키면서 이렇게 다 후송을 하거든요. 경찰들이 예. 함께. 특히 관외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모아놨다가 한 번에 개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위에 CCTV까지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인원이 많게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한번 두 분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이 1,000명의 눈을 다 속이고 경찰의 눈을 다 속이고 선관위 직원들의 눈을 다 속이고 표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 뭐 예,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살짝 짜증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악역을 기분으로 하고 맡아주신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예,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뭐 사전 투표에서 개표를 해보니까 개표한 결과하고 본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개표한 결과를 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헌법학자고 사실 뭐 논문들을 외국 논문이나 국내 문헌들 계속 보고 있는데 사전 투표일에 가서 투표를 하시는 분과
본 투표일에 가서 투표를 하시는 분의 정치적 성향이 국내외 연구에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A 정당을 선호하는 분이 만약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사전 투표를 하신 분 그 결과하고 본 투표에서의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 교수님 말씀은 분명히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살짝 발끈하신 거 아니죠? 아니, 괜찮습니다. 나신 것 같은데. 좀 살짝 예. 네. 아무튼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의혹입니다. 이 세 번째 의혹도 교수님을 살짝 화나게 만들 예.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뭘까요? 네,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관계자가 사전 투표함을 개표할 때 개표 전에 몰래 열어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힘이 있는 담당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럴 것도 같은데 불가능하겠죠? 예, 지금 MC님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것도 절대 불가능한데요. 음.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엔 철제함으로 만들었다고 요즘 플라스틱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슈를 좀 방지를 했냐면요. 좀 특수 봉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딱 붙이면 누군가 다시 뜯잖아요. 네. 그러면 투표 그 봉인지가 완전히 색깔이 변합니다. 회사 보안 스티커처럼. 예, 그렇죠. 네. 회사 보안 배달 음식 시킬 때 라이더 분들이 몰래 못 먹게 하려고 붙이는 그 스티커보다 스티커보다는 훨씬 더 좋죠. 예. 훨씬 더 아니, 무슨 체계적이고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왜냐하면 이제 어. 치킨보다는 훨씬 중요한 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색이 변해요. 게다가 색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 창관인들 계시죠. 예. 그분들이 봉인했습니다 하고 다 사인을 하시거든요. 음. 그럼 만약에 그걸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거 색깔 변하는 걸 다시 붙여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함은 CCTV 등 보안 시스템이 철저한 장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열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런 걱정 좀 하지 말라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이러한 부정들이 행해질 수도 없는 시기라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죠. 또 의혹을 한번 제기해 봅시다. 너무 너무 무섭습니다. 의혹만. 네. 이제 투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 집계 시에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서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의심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집계 절차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로 개표 결과를 공표한 후에 보고 담당자가 개표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개표 결과를 보고하면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가 네. 다 공개가 됩니다. 음. 그리고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제공이 돼서 공개가 되죠. 네. 그리고 개표 상황표는 개함부, 그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를 거쳐서 작성이 되는데요. 구시군 선관위 위원이 상황표를 다 확인합니다. 근데 이걸 다 조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전자개표기라는 그 일부 세력들의 용어 때문인데요. 용어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좀 큽니다. 전자개표기가 잘못된 말이에요? 예, 전자개표기라고 하면 마치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뭐 A 후보를 한 거를 B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단순하게 표가 몇 개인지를 세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라는 용어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단순하게 그냥 몇 장이구나. 근데 이거는 조작을 할 수가 없겠죠. 은행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인지 세는 그 정도의 수준이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제기된 선거 소송에서 투표지 실물과 대조하는 투표 결과 검증 과정에도 어떤 조작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러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그 중앙선관위를 가면 인터넷 이용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누가 막 똑똑하지만 좀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 해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예. 줄 알고 저희가 망을 분리해 놨습니다. 철저하시네. 해킹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저희의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네. 마지막에 일격을 가하셨는데 쉽지 네.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만큼 선관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관련 불편한 의혹들 모두 풀어봤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지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과연 선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선거 지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직접 또 문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알아두시면 좋은 선거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몸풀기로 연습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퀴즈는 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이번 선거일이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 6월 1일이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일은 항상 수요일이다. OX. 아, 퀴즈인가요? 들어왔나요? 퀴즈입니다. 항상. 자, OX판이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X로. 저는 X. 예. 저- 왜냐면은 퀴즈 출제자의 입장에서 항상, 반드시, 무조건 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출제자 예리하시네요. 입장에서 살짝 그렇게 함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선거하러 갈 때 수요일에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5가 아닐까. 정답은 O입니다. 오! 둘 다 맞췄네요. 예. 예, 아주 바람같이 바꾸셨군요. 네. 예, 이게 그냥 항상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에 법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대통령 선거는 70일 전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 선거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또 선거일이 수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면 주말을 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진짜로?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선거일이 법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정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걸 이제 선거일 태길 제도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언제 정할지 모르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픽스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왜 그럼 하필 7개의 요일 중에서 수요일이냐? 뭐 월요일에 하게 되면 토일을 끼고 가거나 금요일에 하게 되면은 놀러 가서 혹시나 그 투표율이 떨어질까봐 하는 고려 사항도 사실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배우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냥 정해진 게 아니군요. 이게 연습 문제였다면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인 문제를 저희에게 주실 텐데.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낼까 싶다가 네. 조금 쉬운 문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소로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되는데요. 음흠. 다음 중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모두.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어렵죠. 네. 보기는 4개입니다. 네. 첫 번째 1번 여권, 2번 운전면허증, 3번 모바일 신분증, 4번 신분증 캡처본. 복수 정답인 거죠? 예, 복수 정답입니다. 모두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개일지 모르고요. 예, 알려주면 재미가 없죠. 아하. 저부터 말해볼까요? 네. 1번과 2번만 여권하고 운전면허증만. 1번과 2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은 신분증 보통 3종 세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물이고 3번, 4번은 실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거의 맞추셨습니다. 거의 그러면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뭐가 더 예, 있나 보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라고 하셨으니까 이 신분증 캡처본을 제외한 네. 여권, 운전면허, 모바일 신분증이 어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모바일도. 뭐 이렇게 숟가락만 얹으신 것 살짝 같지만 얹었어요. 정답이십니다. 모바일도 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다만 신분증 캡처본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불가한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거랑 신분증 캡처본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거는 캡처본인 캡처본이죠. 거고 예.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신분증이란 건 뭐죠? 자,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 신분증이란 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내 핸드폰 갤러리 함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그렇죠. 발급을 받은 것의 하나군요. 예,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하실 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바로 접속해서 되는지를 봅니다. 접속하는 것부터 보여줘야 네. 되는군요. 왜냐하면 이게 캡처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악용이 될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저희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신분증 얘기가 나왔는데요. 투표소 가실 때 신분증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희 실무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공보가 각 댁으로 가게 되는데 선거 공보에 보면 투표 안내문에 선거인 등재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가시거나 아니면 오려 가시면
이 명부에서 다 찾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번호가 몇 번이구나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시간이 훨씬 절약된다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기다리게 되면은 서로 피곤해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미리 오려 가면 시간도 절약이 된다. 네. 아, 좋습니다. 문제가 알쏭달쏭한데 다음 문제도 또 재밌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무효표를 한번 골라보시는 건데요. 무효표. 예, 네. 실무에서 보면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신기하게 찍나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중에 사례를 제가 3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거기다 찍은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찍어놨고요. 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른 데 찍었네요. 예, 참 뭐랄까 좀 특이하신 네.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번에다 찍었는데 2번에도 살짝 찍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세 번째가 아주 더 특이한데요. 지금 보면 10번이랑 11번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에 찍혀 있습니다. 조금 이 볼까요? 중에서 다 무효 같다고 생각이 드실 네. 텐데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인정되는 게 심지어 2개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저 중에 인정이 안 되는 거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고르시면 되겠군요. 됩니다. 야, 이 두 개가 인정이 된다고요? 저는 그래도 가장 좀 명확하게 보이는 이 중간에 표시가 된 마지막 투표용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기는 어찌됐건 1번에 선택을 했고 맞아요. 두 번째 보기도 둘 다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진하게 이게 사실 정답이 하나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도 지금 맞아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의 의견이 맞을런지요? 정말 선거 쪽에 훌륭하신 분들도 맞췄습니다. 두 분 다 맞추셨습니다. 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의 의사를 봤을 때 이 사람을 찍으려고 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면 웬만하면 유효표로 인정을 시켜줍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에 그렇군요. 보셨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렇게 미리를 재지 않는 이상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엄청 중립이신 것 같은데 저런 표는 무효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매하게 걸치지 마시고 어찌됐건 확실하게 이 사람을 찍었다라는 의사가 표현이 되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렇죠. 투표 안에 깔끔하게 그럼요.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유효표를 찾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병당 장신호라는 분한테 반만 좀 찍혀 있습니다. 약간 좀 투표구가. 긴가민가 한가 보죠, 예. 믿음이? 네, 반좀 찍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신 거죠. 맹신하네요. 이 사람한테 10표 주고 싶다. 뭐 이런 어.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찍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다른 건 다 빨간색 우리 선관위에서 쓰는 기표구인데 그걸로 찍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를 쳤거나 아니면 뭐 볼펜 뚜껑이나 그러게. 색깔이 좀 다르죠. 원면이 도구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중에서 유효표를 한번 골라봐 주시죠. 유효표, 저 중에 유효. 인정이 되는 거. 예, 유효표가 2개, 무효표가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면 선관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게 있었기 네. 때문에 1번과 2번은 유효표로 인정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는지는 알 수 있으나 선관위에서 지정해준 기표 용구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2번은 뭐 누가 봐도 잘 찍은 것 같고요. 뭐 어떡하든 실수로 두세 번 찍으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1번과 3번 중에서 이왕 도구를 쓸 거면 똑바로 써라.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3번은 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저 마크가 너무 싫다 혹은 빨간색이 싫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3번도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1번, 2번은 유효표고요. 3번만 무효표입니다. 우리 이익원 아나운서가 맞췄군요. 네. 예, 3번은 그러면 도구를 안 쓰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기표 용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저게 만약에 유효표로 된다고 하면 자기 사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 진짜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 그 별표를 예.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트 이모티콘을 예, 하트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기표는 하되 기표 용구로 해달라는 뜻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하나도 안 지키고 3번에 반쯤 지키긴 했지만 명확히 의사표시는 보이는 그렇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거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좀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아서 무효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만약에 유효표로 이제 인정이 될 정도로 잘 기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 용지에 그 후보자를 너무너무 지지한 나머지 누구누구 짱 이렇게 볼펜으로 써놨어요. 그런 경우 실제로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다 무효표입니다. 무효. 그래서 기표 그 용구를 사용한 거 이외에는 좀 웬만하면 자기의 의사 네. 표시는 다른 데 하시고요. 투표지에는 하시지 않는 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인터넷 댓글 다는 공간도 아니고 아. 본인의 일기장도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정된 기표 용구로 정해진 칸에 무조건 한 표만 찍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조원영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문제가 2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문제 풀어볼 차례입니다. 이 네 번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잘 듣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투표 인증샷을 딱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예. 첫 번째, 투표소 밖에서 V 표시를 한 민식이. 2번,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 표시를 한 수연이. 3번, 투표지를 촬영해 인증샷을 남긴 혜성이. 4번 마지막입니다. 손등에 찍힌 기표 도장을 찍은 한나. 질문 하나 드리자면 투표지라는 게 찍은 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찍기 전에 종이를 말하는 두 건가요? 개를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투표 용지가 있고 투표지가 있습니다. 네. 투표 용지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그러니까 본선거 날에는 투표 용지가 이미 인쇄돼서 이렇게 쌓여 있겠죠. 네. 사전 투표 때는 프린트해서 나오죠. 네.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건 투표 용지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의사 표시를 한 거, 도장을 찍은 거는 투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설명으로 인해서 3번을 정답으로 고르겠습니다. 3번 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를 촬영했다 그러면 본인이 누구 찍었는지를 보일 수도 있고 가린다고 해도 제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구나 하고 유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3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3번이 안 된다. 예. 아나운서님은? 저는 1번이랑 2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은연중에 좀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엄지는 되지 않을까? 그래, 엄지. 이건 안 되지만 이건 그래, 엄지는 보통 우리가 1 할 때 이렇게 그렇죠. 하지. 예,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러면 1번 V 표시란 민식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거는 감정 표시니까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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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라는 뜻이라서 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군요. 예,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맞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우리 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면은 4개 4대 원칙이라고 있고 헌법적 편수에 의해서 자유선거 원칙까지 하면 5대 원칙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비밀선거의 원칙입니다. 비밀선거 그렇죠. 내가 내 의사와 관련 없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누굴 찍었는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표 용지가 아니라 기표한 투표지이기 때문에 이걸 찍어서 남에게 보여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비밀선거 원칙을 명백히 침해하기 때문에 3번은 좀 허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교수님, 예. 기표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투표지가 되기 전에 투표 용지는 촬영을 해도 되나요? 기표소 안에서는 당연히 촬영이 불가하고요.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표소 내부에서 촬영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엄격하게 좀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참 많고 그만큼 신중하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행동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마지막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듣고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네. 다음 중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행위입니다. 첫 번째,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 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두 번째,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응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행위. 세 번째,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응원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선거 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네 번째,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선거 구민과 전화 통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저 모든 보기는 그 후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반인. 일반인들도? 예,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난 다 받아본 것 같은데. 저도요. 진짜 마지막 문제라서 그런지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네요. 진짜 모르겠다. 2번은 이제 블로그에 게시하는 거니까 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아니지 그것도 블로그도 팔로워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자기 공간이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그러게. 그리고 응원 메시지를 선거 구민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것도 뭐 SNS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직접 전화 통화? 근데 전화는 너무 많이 받아봐가지고. 그렇죠. 네. 예. 이거 진짜 어려워. 모르겠어요. 기권 있나요? 그러니까요. 기권 없습니다. 기권 하셔야 없나요? 됩니다. 저 전화로 갈게요. 전화. 네. 전화 4번이 안 된다.
직접 전화는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아. 그냥 단순한 마음에 저 아나운서님은 전 진짜 고민되는데 음. 저는 2번으로 갈게요. 2번. 2번 네. 응원 영상. 네, 응원 영상이 자칫하면은 누군가를 선동하는 아. 영상으로 쓰이거나 좀 안 좋은 곳에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걸 막아놓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저희 둘 중에 정답이 정답은 있습니다. 둘 중에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야, 뭘까? 정답은 4번입니다. 오! 맞췄다. 훌륭하십니다.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당일은 안 그러니까 되는구나. 당일은 안 되고 그 전에는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 제34조에 특정되어 있는 공직선거일에는 불가능합니다. 와, 저는 저 앞에 선거일이 문제가 될 줄은 전혀 그러게 몰랐습니다. 저게 포인트였네. 저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 1일에 직접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말로써 누군가를 찍자, 응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전화로 하는 거가 지금 보면 1번, 3번, 그다음에 뭐 4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번을 좀 설명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로 하는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 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 부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권자는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 전송이 안 되고요. 수신자 자동 선택 전송 프로그램 이용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좀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네. 문제인데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역시. 정말 어렵지만 몰랐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몰랐을 것 같아서 좀 맞습니다. 아찔한 마음까지 드네요. 이렇게라도 알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원영 교수님 덕분에 저희 둘 다 선거 지식인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직접 부탁드립니다. 조선 말기의 실학자 중에서 최한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 중에서 천하우락 재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기쁨과 그 다음에 우려는 다 선거에 달려 있다는 말인데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공직선거를 하지 않았지만 선거라는 의미가 좋은 사람을 추천한다는 의미였지만 보면 뭐 대표자를 뽑는다고 하는 면에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좋은 사람을 뽑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뽑게 되면은 이런 우환이 생기는 그런 선거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우락은 다 선거에 달려 있다라는 이 말을 명심하셔서 훌륭한 후보자를 선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일 지방선거 꼼꼼하게 살피고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벌써 또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선거날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5월 27일과 28일 사전 투표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표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하고 값진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선거 팩트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